자,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에서 얘기하는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함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함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일단 어떤 특정 목적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코드를 미리 작성해 놓고 그거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되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렵죠? 자, 일단은 함수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이 윈도우 시작의 이 검색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IDLE를 실행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함수를 수행해 보고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계속 사용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죠. 이 프린트. 자, 이 프린트는 어떤 이런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저희가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기능을 만든 적은 없지만 이 프린트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이 프린트 함수에 넘겨준 어떤 값을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그런 동작을 하는 것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 abcd라는 문자열을 저장하고, 자, 이 a 변수의 길이를 구해주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 len 해서 가로 열고 변수를 주면 이 변수에 있는 값이 크기가 얼마인지, 자, 이건 문자열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넘겨준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리스트의 요소를 반환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는 어떤 동작을 미리 정의해 놓은 건데, 자, 프린트나 len이나 뭐 이런 함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에 마이너스 뭐 100을 하고 abs c를 하면 절대값이 나오는, 무조건 뭐 양수 음수를 상관하지 않고 절대값을 내주는 함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구현한 적은 없죠. 그런데 파이썬은 알아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썬을 설치했을 때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를 보통 내장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브라우저를 열어서, 자, 구글에서 제가 파이썬 내장 함수를 검색을 해보면, 자, 맨 위에 python.org죠. docs.python.org 공식 사이트, 공식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지금 파이썬 이 한글 버전으로 이 문서가 나오고 있고, 버전은 3.11.2인데 이것도 사실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뭐 3.10 이걸로 봐도 비슷하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이썬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내장 함수들인데, 사실 뭐 다 중요하죠. 중요하기도 하고 알면 좋은데, 이거를 일부러 암기를 하듯이 공부를 하실 필요까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간이 좀 날 때 한번 쭉 읽어보고, 아, 이런 기능도 있구나라고 그렇게 일단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좋은데, 왜냐면 결국에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만들 때 그때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뭐 그때 찾아보고, 그리고 그런 기능을 구현해 보면서 내가 그때 습득을 해야 진짜 내게 되지, 그냥 어떤 공부하듯이 그냥 암기를 하듯이 이거를 뭐 메모장에 써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께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굳이 일부러 막 암기를 하시려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많죠.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과 내가 실제 어떤 코드를 구현하면서 적재적소에 딱 썼을 때의 어떤 그 이해도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는 걸 오히려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보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사용되는 몇몇 가지 함수를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은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자, 여기 지금 동영상 강좌에서는 실제 함수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호출해서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07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자,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3-function.py 파일을 만들고, 자, 일단 책의 내용을 보면은, 자, 유저 함수, 사용자 함수를 어떻게 선언하는지 문법적으로 설명을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사용자 함수, 그러니까 사용자 함수라는 거는 직접 만드는 함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함수는 def로 시작을 해야 되고, 함수명을 써주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해준 다음에 콜론으로 끝납니다. 이 함수명은 자신이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특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율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수행할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자, 그러면 실제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오신 다음에, 자, 함수는 def로 시작을 하고 한 칸 띈 다음에 함수명을 뭐 일단 테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콜론으로 끝나야 되고, 함수의 내용은 이 밑에 줄에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한번 간단하게 프린트 테스트 함수 호출이라고 출력을 하고, 자, 이렇게 선언이 된 함수는, 자, 테스트죠. 함수 이름이 가로 열고 닫고를 하면 호출이 됩니다. 자, 여기서 호출이 됐다는 의미는 이 테스트 함수 안에 있는 요 지금 프린트, 요게 지금 동작 코드죠. 이게 수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함수는 호출되지 않으면 이 함수의 내용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호출을 해야 함수의 내용이 동작한다.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거 실행을 해보면 뭐 화면에 이렇게 테스트 함수 호출이라고 찍히겠죠. 예, 뭐 내용이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 자, 이 함수에는 매개 변수라는 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라는 거는, 자,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이 테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서 안녕하세요라는 어떤 문자열을 전달한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 함수는 이 안녕하세요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f스트링으로 테스트 함수 내용을 msg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테스트 함수에 안녕하세요 호출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죠. 자, 매개 변수는 지금 여기서 제가 선언한 요 msg, 요 조금 다시 써볼까요? 자, def, 자, 테스트, 그리고 msg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요거를 프린트에서 msg를 출력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실제 출력을 했죠. 자, 그런데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에 어떤 값을 전달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는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전달했는데, 이런 식으로 함수 내부에서 어떤 변화되는 값, 사용될 값을 변수로 전달하는 거를 함수에 사용된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 매개 변수라고도 사용되고 파라메타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기도 하며, 뭐 아규먼트라고 사용을 하고 인자값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쓰이는데 결국엔 다 얘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뭐 인자값이라는 거는 이 함수가 선언되는 관점과 호출되는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수를 선언할 때 사용된 msg는 매개 변수가 맞고, 자, 저희가 테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어떤 값을 넘긴 이 값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인자값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용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달되고 호출되고 사용된다. 그 내용을 좀 더 집중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개 변수는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자료형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언되는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msg를 매개 변수로 선언을 해놓고, 자, 만약에 이 테스트 함수를 호출할 때 아무런 값도 전달하지 않고 실행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납니다. missing required positional argument msg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선언해놓고 전달하지 않았으니까 오류가 나는데, 자, 만약에 여기다가 는을 하고 여기다가 안녕 이렇게 기본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럴 때는 또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변수명만 썼을 때는 반드시 이 변수에 해당하는 인자값을 전달해야 되고, 만약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라는 변수에는 이렇게 기본값을 설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개 변수의 성질 중에 이런 식으로 선언해서 사용하는 변수도 있지만, 포지셔널 아규먼트 혹은 키워드 아규먼트라는 어떤 특별한 조금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런 식으로 arg, 보통 별표를 스트링 문자라고 하죠. 별표를 하나 찍고 변수명을 뭐 a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자, 여기에 저희가 a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내용도 다 지울까요? 이렇게 지우고 매개 변수의 값만 출력을 하고,
자, 여기서 저희가 AAA, BBB, CCC 이렇게 세 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만 선언을 했는데 세 개를 전달하죠. 자, 실행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AAA, BBB, CCC가 다 문제없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 별표를 하나 찍고 변수명을 쓰는 이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의 이름을 받는 함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용자가 몇 명이 될지 모르는데 분명히 이름은 받아야 될 때,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이 변수에 해당하는 요소가 몇 개가 됐든 다 이 변수가 이 출력된 결과물 보시면 튜플 형태로 처리를 한다. 그 내용을 조금 아실 수 있고, 자, 별표를 하나 더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표를 하나 더 찍는 경우는, 자, 이거는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해서 변수를 넘길 때 이름과 값을 같이 한 쌍으로 넘겨주는 형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딕셔너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자, name은 예를 들어서 AAA다. 이런 식으로 키와 값으로 한 쌍의 정보를 넘기면 그거는 이 아스트릭 문자 별표 두 개가 있는 매개 변수가 처리를 합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받아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쉽죠. 정말 쉬운데 이거를 언제 어디서 적재적소에 써야 될지는 또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 읽어보시고 테스트 코드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함수는 어떤 값을 반환할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반환한다는 건,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매개 변수에 자, A와 B라는 매개 변수 두 개를 받고, 자, 여기서 C라는 변수에 A와 B의 값을 더해서, 자, 이거를 리턴문을 써서 자, C의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자, 테스트 함수를 호출할 때 저희는 A와 B에 해당하는 인자값을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자, 200과 300을 이렇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이 내용을 보시면 A와 B를 더해서 자, C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 리턴 C를 해주면 A와 B는 이제 요게 200이 A로 가고 300이 B로 가겠죠. 그러면 C에는 200과 300을 더해서 5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 이거를 반환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함수를 호출하고 이 반환된 값을 어딘가에서 이렇게 받아줘야겠죠. 자, 여기서 리턴 C는 이 여기서 사용된 변수니까 C 변수에 있는 값을 반환을 해준 거고, 실제 이 테스트 함수를 호출한 이 C 반환된 값은 여기서 새로운 변수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고, 자, 이렇게 작성된 내용을 프린트를 써서 Z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신 다음에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500이 반환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내용이 함수에 대한 설명 전부입니다. 뭐 특별할 게 없는데, 물론 책에 보시면 뭐 로컬 스코프나 뭐 글로벌 스코프 뭐 이런 스코프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뭐 복잡한 얘기가 좀 나오긴 하지만 사실 함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굳이 왜 함수를 쓰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함수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그 재사용성으로 인해 코드 전체를 구조화시키는 목적이 가장 큰 이유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사실 문제는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을 해보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사실 와닿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작성해 보시고 많이 보고, 그게 결국에는 실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좀 자세한 내용은 책에 보시면은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주민등록번호를 판별해서 성별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샘플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은 따로 여기서 작성을 하진 않겠습니다. 한번 책을 보시고 꼭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파이썬에서의 함수만이 갖는 좀 독특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파이썬 함수는 변수나 데이터 구조 안에 저장할 수 있다. 참 무슨 말인지 어렵죠. 자, 파이썬의 함수는 이런 식으로 변수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hi라는 이름의 함수를 선언을 했지만
이 hi라는 이름의 함수를 hello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이 변수를 호출해서 이 hi가 동작을 하게 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해는 가시겠지만 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시겠죠? 자, 이것도 어쨌든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일단 알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 함수의 매개 변수에 함수를 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매개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MSG 선언에서 문자열을 넘겼죠. 근데 그 매개 변수에 함수 자체를 넘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언어도 비슷한 기능은 있는데 파이썬은 그게 굉장히 쉽고 간결하게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론적으로 그걸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쓰는데 아무 문제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기능인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어렵죠. 이 책 내용만 봐도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함수가 다른 함수의 리턴 값으로 사용되거나 함수 안에 함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되게 어려운 말처럼 들리죠? 네, 실제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인데, 자, 궁극적으로 어쨌든 이런 복잡한 함수의 특징의 목적은 이 파이썬에는 어떤 클로저라는 기술과 데코레이터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도 지금 다 책에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영상 강좌에서는 일단 이거는 책의 내용은 직접 한번 다 정독을 해보시고 나오는 코드는 반드시 한 번씩 다 따라서 입력을 직접 해보시는 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강좌에서는 이 데코레이터라는 거를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면서 위에서 얘기한 그 뭔지 모르겠을 그 복잡한 내용들이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 한번 훑고 넘어가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드는데 03-8-time.py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가정을 하는데 어떤 함수가 동작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시간 관련된 기능을 쓰기 위해서 자, import time이라는 문이 있는데 이 time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저희는 아직 라이브러리를 안 배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import 문을 써서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함수를 하나 저희가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는 함수를 선언하고, 자, 이 함수는 반복문을 써서 in range 한 3초 2초로 할까요? 2초. 그리고 얘를 time이라는 라이브러리에 sleep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1초를 멈추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러면 time.sleep은 프로그램을 1초, 지금 여기 1이라고 써 있으니까 1초를 sleep 지연을 하는 거고, 그게 반복문으로 2번 반복하니까 2초 정도 멈춰 있는 듯한 이 기능을 구현하는 함수가 됐습니다. 테스트 함수는. 자, 그러고 저희가 start time이라는 변수에다가 time.time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컴퓨터 시스템의 시간을 측정해서 start ti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이 밑에다가 테스트 함수를 호출을 하면 2초 정도 멈추겠죠. 그리고 나서 함수 동작이 끝났으면 end time이라는 변수에 현재 시간을 구해서 자, 여기서 start time을 빼줍니다. 그러면 print 자, f스트링으로 함수 동작 시간, 이거는 end time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자, 실행을 해보면 자, 2초 정도 멈췄다가 나오죠. 그러면 함수 동작 시간은 2.020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밀리세컨드 단위까지 다 나옵니다. 2초 정도 멈췄죠. 자,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 함수 지금 테스트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테스트 함수 만약에 2가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 있고 얘는 뭐 1초 멈추는 기능이 있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이 테스트 함수도 시간을 측정해야 되고 테스트 2 함수도 시간을 측정해야 된다면, 그러면 보통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테스트 2 함수가 호출이 되고 여기서는 이것도 1을 넘버링을 할까요? 좀 헷갈리지 않게. 자, 그러면 자, 테스트 1 함수는 여기서 호출을 하고 시간 측정하고 함수 호출,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 그러면 함수 1 동작 시간, 자, 여기서는 시간 측정하고 함수 2를 호출하고 종료 시간을 측정하고 얘는 함수 2의 동작 시간, 이런 식으로 자, 실행을 하면
뭐 동작을 하겠죠. 첫 번째 테스트 1은 2초 정도 멈췄다가 끝나고 함수 2는 1초 정도 멈췄다가 끝나는 방식으로 동작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코드인데 만약에 이런 함수가 굉장히 많으면 지금 두 개밖에 없지만 만약에 한 30개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스타트 타임 시간 체크해서 저장하고 엔드 타임 현재 시간 체크해서 스타트 타임 빼서 이 기능을 개수만큼 다시 또 구현을 해야 됩니다. 중복된 코드죠. 너무 불필요한 코드를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이 함수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누군가가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방금 얘기한 데코레이터라는 개념이 나온 건데 자, 파일을 하나 새로 또 만들어서 03-8-decorator.py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자, 똑같이 import time 불러오기를 한 다음에 자, 데코레이터로 어떻게 함수를 작성하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함수 데코레이터로 동작한 함수를 뭐 타임 체커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고 매개 변수로 함수를 받을 겁니다. 아까 파이썬 함수 특징에서 얘기를 했죠. 이 매개 변수로 함수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이 func라는 매개 변수는 함수를 받을 거고 자, 이 def time 언더바 checker라는 함수 안에 다시 함수를 또 선언합니다. 그래서 얘는 inner function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름은 제가 그냥 마음대로 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자, 별표 하나에 args, 별표 두 개에 kwargs 이렇게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는데 자, 포지셔널 아규먼트, 키워드형 아규먼트죠.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자, 이 함수 안에서 자, 스타트 타임에서 얘는 타임을 체크하고 이 밑에서 result라는 매개 변수로 func를 실행해서 여기에 다시 args 그 다음에 kwargs 매개 변수를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end time은 time 현재 시간을 구해서 스타트 타임을 빼고 그 다음에 프린트 문을 써서 자, f 스트링을 써서 함수 수행 시간 이렇게 end 언더바 타임을 출력을 해주고 자, 여기서 return result를 해주고 이 바깥쪽에서는 return inner function을 해줍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파이썬 함수의 특징이 지금 다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자, def 저희가 테스트할 테스트 1 함수를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 in 자, range 자, 얘는 2초 정도 멈추는 타임 슬립 자, 이런 식의 함수가 하나 있고 자, def 테스트 2라는 함수는 for I in range 얘는 1초 정도 멈출까요? 타임 슬립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자, 이 테스트 1, 테스트 2 함수에 이 타임 체커 함수로 확장을 해라. 그런 식의 그걸 이제 데코레이터라고 하는데 그거를 쓸 때는 이 함수명 위에 자, 이 골뱅이죠. 골뱅이. 저희는 골뱅이라고 하는 이 assign 문자 이거를 쓰고 타임 언더바 체커 요렇게만 선언을 해주면 이 테스트 1 함수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테스트 2도 똑같이 복사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써주면 얘도 확장이 됐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수행을 안 했죠. 자, 테스트 1 호출하고 테스트 2를 호출을 해줘야겠죠. 함수를.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자, 첫 번째 함수 2초, 두 번째 함수 1초 수행이 되고 결과가 출력이 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신기하긴 한데 조금 어렵고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자, 일단 폰트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동작을 하는 방식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타임 체커 함수의 매개 변수로 선언된 함수 func인데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터를 선언하면 이 함수 테스트 1 함수가 이걸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이 안에서 inner function이라는 이 안에 함수 안에 함수를 다시 선언을 했고 여기에 args, kwargs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는데 지금 저희는 이 테스트 함수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테스트 이 함수의 매개 변수가 뭐 a와 b가 있었다 그러면 이 값이 1로 다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1 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너 펑션에 의해서 확장이 되는데 이 함수 안에서 동작하는 내용은 저희가 아까 이전에 얘기했던 요 화면을 출력하는 내용이죠. 시간을 구하고 끝난 시간을 구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는데 요 사이에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result, func, args, kwargs 이 부분이 이 넘어온 func가 이 테스트 함수죠. 이 테스트 함수 넘어온 이 함수를 여기서 호출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출을 할 때 이 함수의 원래 매개 변수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매개 변수를 이런 식으로 args와 kwargs로 모두 다 받아서 모두 다 처리할 수 있게 다시 넘겨주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만약에 어떤 여기서 return 값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return 값을 result에 받아서 요 inner function은 이 result, 이 함수 그러니까 테스트 1이 수행된 결과를 얘가 리턴을 해주는 건데 중요한 건 이 타임 체커 함수는 이너 펑션을 리턴하죠. 근데 이 이너 펑션은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지우고 다시 얘기를 하면 자 여기서 타임 체커 요 함수가 사실 호출이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로 테스트를 넘겨줬고 실제 이 함수 테스트 함수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서 선언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임 체커는 함수를 리턴하고 있죠. 함수를 리턴했다는 얘기는 호출이 된 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임 체커에서 함수가 확장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보통 클로저라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확장된 상태의 함수를 실제 호출을 하는 구간은 이 밑에 있죠. 이 테스트 1을 호출함으로 인해서 호출이 되는데 실제 이 타임 체커 데코레이터에 의해서 테스트 1 함수는 이너 펑션으로 변경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게 한 번에 다 이해가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 건 사실인데 사실 대충 그냥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언젠가 한 번은 꼭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알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 표현이기 때문에 책에도 이 내용을 다루고는 있지만 영상 강좌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이 내용을 좀 주된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이거는 글씨를 조금 원상복구를 좀 시켜놓고 창도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썬의 함수 종류에 제기 함수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제기 함수는 함수가 자기 스스로를 호출하는 그런 문법적 성질을 갖고 있는 함수를 제기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공사-recursive.py라는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def test라는 함수가 있고 테스트 안에서 테스트를 이렇게 호출하면 이게 제기 함수입니다. 자 간단하죠? 자 간단한데 이걸 왜 쓰는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저희가 어떤 더하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f add n이라는 함수가 있고, 자, 매개 변수 n을 받아서, 자, total이라는 변수 0으로 초기화를 하고, 보통 이렇게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어떤 값을 입력하는 것을 초기화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반복문을 써서 in range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반복을 하는데, 자, total 변수에 i 값을 누적해라. 자, 그리고 이 함수는 return total 값을 반환해주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input 수를 입력하세요 라는 프롬프트를 사용자에게 띄우고 자, 이거를 정수 형태로 받아서 v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total이라는 변수에 자, add n 함수에 자, 이 v 값을 넘겨서 계산된 결과를 저장을 하고 자, print f 1부터 어디까지죠? v까지의 합은 얼마다? 얘는 토탈이죠.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실행을 하면 수를 입력하세요. 100을 하면 1부터 100까지 합은 5050이 나오죠.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제대로 동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를 만약에 제기 함수로 내가 나 스스로를 호출해서 이 계산식을 만들 수 있게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한번 그것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걔는 add r이라고 하겠습니다. 함수명을. 그리고 얘도 n을 받아서 자, 만약에 if n이 0이면
return 0을 해줍니다. 더 이상 동작을 할 게 없으면 return 0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n에다가 add r이 스스로죠. 자기 스스로를 n-1만큼을 계속 누적을 합니다. 그리고 return n을 해주면, 자, 요거 똑같이 복사해서, 자, 얘는 total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add r이죠, 함수명이. 그리고 합도 total 2도 이렇게 출력을 해서, 자, 이거를 그대로 실행을 또 해서 수를 100을 입력을 하면, 자, 똑같이 5050이 반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기 함수죠. 자, 이거 확대를 해서 보면, 자, add r 함수는 실제 add r 함수 안에서 add r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이게 이제 동작을 하는 방식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최초에 만약에 저희가 지금 물론 예제로는 100을 입력을 했지만, 만약에 5를 입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최초에 n은 5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n은 5가 아니니까 여기서 add r 함수가 5-1이 되고, 그러면 4가 되겠죠. 4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add r 함수는 4로 호출이 될 테고, 그러면 또 if문에 안 걸리겠죠. 그러면 return 0에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4-1이 되니까 add r 3을 호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add r 0을 호출하면 이 if문에 걸려서 return 0이 되면 이때서부터 반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리턴이 되기 전까지 최초의 리턴은 n이 0이 된 시점에서 리턴이 되고, 그 전까지 함수는 리턴이 되지 않고 add r에서 4에서 다시 밑으로 들어가서 add r 그 다음에 3 다시 밑으로 add r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고, 요 한 구간을 보통 depth, 깊이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뭐 영어로 표현하면 depth고, 뭐 한국어로 표현하면 깊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제기의 깊이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제가 이 예제를 든 거는 제기 함수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예제지, 실제 더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제기 함수를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서브 폴더, 자, 서브 폴더는 몇 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환경마다 다르고 사용자 컴퓨터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서브 폴더를 다 탐색하는 어떤 코드를 작성한다. 그럴 때 보통 제기 함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더 많이 더 다양한 복잡한 경우가 있겠지만, 일단 책에서는 그 내용을 예제로 들어서 어떤 식으로 제기 함수를 호출하고 구현하는지 그 예제가 있으니까 이 내용은 한번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 동영상 강좌 함수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